타이완의 그 반도체 공습이 그 세계적으로 좀 거의 공습 수준입니다. 파운드리의 그 TSMC에 이어서 그 모바일 AP 또 태블릿 AP가 세계 시장의 그 1등, 3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 AP 시장 패권을 놓고 지금 전 세계 기업 간 지각 변동이 심하거든요. 근데 좀 문제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순위에 밀려나고 있고요. 라이벌인 그 대만 기업은 또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. 스마트폰 AP에서는 그 대만의 반도체 굵기가 이제 두드러집니다. 그 미디어텍은 지난해 4분기 점유율이 33%로 그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. 이 뒤를 그 퀄컴이 이제 점유율 30%로 2위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. 미디어텍은 그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그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주로 공략해 왔는데요. 작년부터는 이제 보급형을 넘어 이제 고급 칩 시장에서도 이제 최강자로 꼽히고 있습니다. 이 안드로이드 그 플래그십 AP인 그 디멘시티 9000은 삼성전자의 그 엑시노트 2200이나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여기서 지금 요즘 발열 문제로 고민하는 삼성전자는 당분간 그 AP 시장 점유율 반등이 불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사 스마트폰인 갤럭시 S22에도 그 엑시노스보다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더 많이 탑재했고요. 또 A 시리즈에도 그 미디어텍 AP가 탑재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더 쇼크인 것은 그 저가의 AP 시장이 중국의 그 유니속이라는 회사입니다. 그 유니속은 그 부도난 그 칭화유니그룹의 회사인데요. 자회사입니다. 그 중저가 AP 구조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그 나너스, 리얼미, JT 등을 공략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2배 이상 상승해갔고, 특히 유니속이 설계한 그 5G용 AP T770은 최첨단 EUV 장비가 적용된 TSMC의 6나노메타 생산 라인에서 제조되는 등 그 플래그십 그 스마트폰 AP 시장에도 나선 상태입니다. 여기서 유니속과 그 반도체 세계 5위 YMTC가 모두 그 파산 구조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그 칭화유니의 자회사라는 점입니다. 우리가 중국 반도체 굵기가 망했다라고 하면서 그 칭화유니가 많이 떠도는데요. 사실 칭화유니가 파산 구조 조정으로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겠지만, 핀란드의 노키아가 망하면서 핀란드의 그 스타트업 회사가 많이 생겼듯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칭화유니가 그 성장의 씨앗을 뿌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대만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일단 반도체 업체 파운드리 1위는 당연히 TSMC죠.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 컴퍼니, 일명 그 TSMC는 대만 및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파운드리 그 반도체 생산 업체입니다. 웨이퍼 및 그 논리 생산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요. 그 현재 그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그 상장돼 있고 직원은 46,000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. TSMC의 주요 고객으로는 뭐 애플,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, 퀄컴, 마벨, 브로드컴, 엔비디아, 비아, 인텔 등이 있습니다. 파운드리 전 세계 2위는 삼성전자고요. 여기서 이제 타이완의 그 파운드리 2위는 UMC입니다. UMC는 그 대만에서 그 처음 세워진 반도체 회사입니다. TSMC 그리고 UMC와 함께 그 대만의 3대 파운드리 회사가 이제 VIS인데요.
이 회사는 그 2000년 초반까지는 이제 D램을 생산하던 업체인데 이후 이제 파운드리 회사로 완전히 업종 변환을 하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파워칩 반도체인데요. 여기 역시 파운드리 회사인데 원래는 여기도 D램을 생산하던 업체였는데 2012년에 그 파운드리로 업종을 변경했다고 합니다. 대한민국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때문에 업종 전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그 파운드리 뉴보톤이 있는데요. 대만의 그 IC칩하고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전문 회사인데요. 이 회사는 그 MCU를 주로 만들고요. 여기서 그 MCU는 그 초소형 컴퓨터라고 볼 수 있죠. 냉장고, 전자레인지 등 그 가전제품에 인베디드 방식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요. 그 CPU, 메모리 이런 그 아주 작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입되어 그 가전제품의 동작을 제어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. PC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가전제품의 동작을 제어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제품을 많이 만듭니다. 유보톤의 모 회사도 그 세계 D램 5위 업체인 대만의 그 윈보드입니다. 윈본드 역시 그 대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그 타이완의 그 파운드리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. 이제 그 팹립스 회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그 아까 그 AP 시장의 최강자 미디어텍이 있죠. 여기는 그 팹립스 회사인데요. 모바일 AP 부동의 1위입니다. 이 모바일 AP는 뭐 세계 1위고 태블릿 AP는 이제 세계 3위예요. 근데 이 회사가 주로 이제 중국의 그 저가형 스마트폰에 공략해 갖고 성장한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하이엔드급까지 또 싹쓸이하는 시장으로 가니까 미디어텍이 아마 더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. 다음은 그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4위를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나냐 테크놀로지입니다. 이 나냐 테크놀로지 D램 시장은 그 순위는 높지만 점유율은 3% 미만입니다. 하지만 이 대만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기업인 그 포모사의 자회사로 자금력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. 파운드리 뉴보톤의 모회사 윈본드가 있습니다. 이 메모리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요. 그 세계 5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타이완의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인 그 아다타가 있습니다. 주로 이제 D램하고 낸드 프레시 그리고 SSD 이런 거를 생산하는데요. 그 SSD 쇼핑을 하다 보면 그 아다타 제품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그 반도체 후공정인 그 패키징 그 다음에 테스트 시장을 하고 있는 대만 반도체 회사들입니다. 이 파운드리 그 생태계를 강화하려면 그 반도체 제조의 마무리 단계인 그 후공정 기술에서 그 대만에 지기 때문에 그 TSMC가 그 애플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후공정 시장 이걸 갖다가 그 아웃소싱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. 그 약자로 말하면 OSAT 기업이에요. 예,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안 돼서 그 초대형 그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에 못 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. 대만은 이 OSAT 시장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합니다. 이 대만의 OSAT의 그 ASE 그룹이 있고요. 이 회사는 그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요.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20% 정도 됩니다. 이 주로 거래처는 이제 대만의 그 TSMC고요.
그 실리콘웨어 프레시전 인더스트리라서 이제 스필이라 그러는 회사인데요. 패키징 전문 회사입니다. 주로 그 반도체 패키지 회사인 그 ASE 그룹의 자회사입니다. 여기서 이제 칩셋 및 CPU 코어 회사로 보면 이제 리얼텍이라고요. 사운드 카드 칩셋으로 유명한 회사죠. 좀 저가형 사운드 트랙 회사인데요. 아마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이 리얼텍이라는 브랜드를 가끔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이제 메인보드 칩셋으로 주로 하는 그 실리콘 인터그레이트 시스템 SIS인데요. 그 다음에 그 앤더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인베디드 CPU 코어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.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게,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후공정이라는 이야기예요. TSMC가 무서운 게 이제 마무리 후공정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다고 합니다. 그 산업 생태계가 단순히 그 파운드리 회사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고, 그 칩셋이나 그 후공정이 잘 돼야 이 모든 그 대형 오다들, 특히 애플 같은 회사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전 세계 그 후공정 상위 10위 중 그 대만 업체가 6곳이 있거든요. 이 반도체 조립 테스트 아웃소싱 그 OSAT 기업의 매출 규모는 뭐 파운드리나 반도체 회사보다는 작지만, 이 공정이 또 있지 않으면 그 반도체 전 공정에서 그 대형 오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다고 또 작은 시장은 아니에요.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중견기업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인 것이죠. 대만은 그 팹립스 회사와 파운드리 회사, 그리고 이게 후공정 생태계가 완전히 자리 잡아갔고요. 이게 미디어텍 등 이 팹립스가 맡긴 설계를 TSMC 같은 회사가 만들고, 또 후공정을 그 자국 협력사인 그 ASE나 스필 등이 담당해서 이 반도체 생태계가 아주 잘 자리가 잡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애플 의존도가 높은 시장 이 미국 암코를 제외한 나머지 10위권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포진해 있고요. 여기서 좀 대한민국은 아예 끼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중국 업체들 역시 그 AMD 등에서 수주를 하지만 SMIC를 비롯한 그 자국 회사의 물량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그 반도체 위탁 생산 그 TSMC와 이제 시장 격차를 줄이려고 그러면 OSAT 시장을 잘 해야 아마 애플이나 큰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오다를 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보면, 제가 반도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. 뭐 팹리스 회사만이 아니라 파운드리 회사도 지금 공장을 올해 짓는 것만 해도 28개라고 하거든요. 꼭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처럼 대형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연 매출 1조 원 회사를 뭐 예를 들면 100개만 돼도 100조 원이 되는데, 초대형 회사만을 중요하셔야 하는 게 아니라 중견기업들이 약 뭐 1조 정도 회사가 한 100개 정도만 생긴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그 반도체도 세계 시장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의 그 동부 하이텍이 지금 중견 회사로는 고군분투하고 있고요. 이 반도체가 사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수익이 언제 날지 모르는 고위험군인 거는 맞습니다. 그렇지만 이 고위험군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산업은 반도체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정권에서는 반도체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해 갖고 향후 5년 10년을 대비해서 좀 연구 개발과 그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
지금까지 그 중국의 반도체 굵기 그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잘못된 기사라는 것을 팩트 체크를 했고요. 아무튼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성공을 하고 있고, 향후 5년, 10년 후에는 세계 시장의 그 최소한 50% 이상은 중국이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